최저임금. 이거 정말 얘기만 나오면 언제나 뜨거운 감자죠. 누군가에겐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또 다른 쪽에선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고 이 의견들이 항상 팽팽하게 맞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최저임금의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때는 2014년인데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안건으로 국민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게도 국민들이 스스로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그걸 거절한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한된 금액이 시간당 22 스위스 프랑이었어요. 22프랑. 이러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걸 당시 환율로 따져보면 우리 돈으로 시급이 무려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진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무려 76%.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노동자들한테는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스스로 거절했을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경제학 교과서부터 한번 펼쳐봐야 합니다. 왜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지 그 전통적인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최저임금을 가격 하한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상품의 가격, 즉 우리 월급이잖아요. 이 월급이 특정 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정부가 딱 하고 최저선을 정해주는 장치, 그게 바로 최저임금인 거죠. 전통적인 경제학의 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해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정부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임금보다 최저임금을 더 높게 설정합니다. 그럼 둘째,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셋째, 당연히 비용을 줄이려고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줄어드니까 결국 실업이 늘어난다. 이게 바로 전통 경제학의 아주 명쾌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나 이제 막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준다면 아무래도 경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지니까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모든 경제학자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은 거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전통적인 견해에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연구가 모든 논쟁의 판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데이비드 카드라고 앨런 크루거라는 경제학자들이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파봤어요. 그랬더니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고용이 줄지 않았다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고용이 늘기도 했대요. 와,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랑 현실이 완전 달랐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가정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이론은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가 동등한 힘을 갖고 경쟁하는 그런 완벽한 시장을 가정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이론은 현실이 정말 그래? 라고 묻는 거죠. 현실에서는 기업, 즉 고용주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수요 독점 상태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자기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직원들 월급을 부당하게 낮게 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이 정도는 줘야 합니다 하고 딱 정해주면 오히려 고용은 줄이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팽팽한 두 이론이 맞붙고 있습니다. 한쪽은 고용이 줄어든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수많은 실제 데이터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결과는 대략 이렇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을 10% 정도 올렸을 때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고용이 한 1에서 3%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게 현재까지는 가장 지배적인 결론이요. 그러니까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통이론이 걱정했던 것처럼 고용시장이 막 무너지는 수준도 아닌 굉장히 미묘한 결과인 거죠.
바로 이런 실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특히 경제가 어렵고 실업률이 높을 때는 인상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고 할까요? 스페인 사례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년 2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예요.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 그런 경제 상황인 거죠. 이런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갑자기 확 올리면 기업들이 과연 좋아, 사람 더 뽑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도 내보낼까가 걱정해야 할 판이죠. 고용의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아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결국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최저임금의 효과의 정답은 없다는 것. 어느 나라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중요한 가치, 그리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주는 그 가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